안녕하십니까.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. 오늘 주제는요, 수출 중고차입니다. 작년에 이 대한민국에서 해외에 수출한 중고차의 대수는 47만 대입니다. 굉장히 많죠. 근데 내수 시장에 비교해서는 수출 중고차의 양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이 수출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은 100만 대 넘게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렇게 아직도 40여만 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, 그만큼 수출 중고차 분야가 후진적이고요, 영세적이라는 겁니다. 대부분 90% 이상은 인천에 있는 항만 쪽에서 수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 근처 가보시게 되면은요, 중고차가 좀 엉망으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,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가 그냥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수출 중고차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치를 높게 만든 중고차로 만든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이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만큼 대한민국의 수출 중고차는 40년에서 50년 동안에 낙후된 후진적인 개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중고차의 가격이요, 차 한 대를 수출해서 이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비용도 적지만은 여기에서 남는 이득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대 수출해야지 일본에서 수출하는 한 대의 양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얼마큼 비효율적이고 저가의 어떤 순이익 모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만큼 낙후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또 이 대한민국의 중고차를 해외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이 산업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.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면서요, 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차 운행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.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요, 아마 동남아시아에 가보게 되면은 버스가 청량리면은 청량리라고 한글로 그대로 써 있는 거, 뭐 노선까지 붙어있는 그 상태로 운행되는 거 보면서 상당히 향수에 젖던 이런 중고차 자동차를 우리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만큼 국내 중고차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특성도 괜찮고요,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의미도 있어요. 또 내구성도 괜찮아지면서 대한민국의 중고차 괜찮다는 인식도 많이 심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의 중고 자동차의 가격이라든지 어떤 이익 모델에 대한 것들, 또 진단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중고차를 수출해서 해외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직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 아직 인천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인천 항만 지역도 난립니다. 새로운 단지를 구성을 하는데 뭐 주변에서 아파트라든지 주거 지역과 가깝다 보니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천 항만 쪽에 중고차 수출 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지역이 평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수도권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, 또 도로 상태가 원만하게 잘 뚫려져 있죠. 거기다가 평택은 어떤 지역입니까?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현대나 기아차 공장의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, 실제로 양산 모델 또 부품 공장도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수입차, 신차가 들어올 때 평택에 있는 PDI 센터를 통해서 모두 다 수입된다는 걸 아시죠? 그러다 보니까 평택 항만 쪽에 이러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서 평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출 중고차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. 또 한 군데가 군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군산의 새만금 지역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높이고 있는 지역이고요. 특히 중앙정부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고차 분야의 중고 수출차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
군산 쪽에다가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하고요. 또 군산시에도 투자를 통해서 아마 현대화된 선진화 단지를 곧 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구축이 된다면은 원스톱 서비스로 중고자동차 매입 기능부터 진단 기능, 또 정비 기능, 또 차를 상품화 과정을 모두 거치고 또 원스톱 서비스의 관공서도 유입을 통해서 좀 더 군산 지역을 중고차 수출 산업단지로 키우고자 하는 이런 노력도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군산 쪽은요,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일반 승용차 개념의 중고차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수도권에 있는 차가 군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낭비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이 차를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. 또 군산 지역에 특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그 건설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중장비 쪽, 호크레인이라든지 브루도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대형 또 중고 물량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. 또 그 근처에는 또 건설 기계를 만드는 이런 공장도 지금 주변에 상용차 공장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군산 지역은 건설 기계에 특화된 중고 수출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또 한 군데는요, 반대쪽에 해당되는 울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울산하게 되면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죠. 현대차 공장이 가장 먼저 들어선 곳이고 지금도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울산 지역에서는 그 대구, 경북이라든지 경남 쪽 또 강원도 일부를 빨아들여서 중고차 수출 단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에 들어와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이쪽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하는 물량을 일부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국내에서 수출 중고차 지역은 인천, 평택, 군산, 울산 이 4개의 지역이 지금 대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수출 중고차 관련 쪽은 관련 부서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요, 실제로 이쪽에서 제대로 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수출 중고차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과정에 대한 것들도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그 수출 중고차 현대화 단지를 만든다면 백화점식의 단지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시스템 자체도 선진화되면서 그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조성이라고 그러죠. 원스톱 서비스의 플랫폼 조성을 통해서 매입 기능, 또 진단, 정비와 더불어서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관세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걸맞게끔 수출 중고차 부품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면 실제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요, 수출 중고차 산업으로서의 역할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노력한다면 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함을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